그리고 또 프로덕션 내부의 프로토콜로 쓰고 있는 NDI가 있죠. NDI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의 약자고요. ND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장기강 NDI 강좌편이 따로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RTMP나 RTSP, SRT로 받은 영상을 NDI로 변환해서 프로덕션 내부의 스위칭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 결과물을 다시 RTMP로 바꾸어서 유튜브로 전송하는 이런 프로토콜 변환의 미디어 게이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라이브 프로덕션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조만간 현장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동작되는지, 동작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편리한 방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HLS와 DASH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토콜 모두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프로토콜들이에요. 아쉽게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냥 보여지게 됩니다. 먼저 HLS는 2009년도에 애플이 만들었고요. HLS는 HTTP 라이브 스트리밍의 약자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단순하죠. 이거를 풀어보면 HTTP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라이브로 전송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HTTP는 홈페이지를 전달하는 프로토콜이잖아요. 여기에 비디오를 실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HLS는 비디오를 10초 단위로 자른 다음에 그 잘라진 조각들을 HTTP 서버, 그러니까 웹 서버에다가 쭉 집어넣어 놓고 이거를 순차적으로 날려서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의미해요. HLS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디어 서버라고 하는 굉장히 고가의 비디오 서버를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HLS가 나오면서는 그냥 가격이 저렴한 웹 서버에다가 비디오를 집어넣어 놓고 이것을 마치 홈페이지를 로딩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으로 비디오를 날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건데, 이렇게 HLS를 씀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미디어 서버 구축 비용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애플이 머리를 잘 쓴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아이폰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본다라고 하면 HLS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비디오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HLS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 기기에서만 동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C에서 HLS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해 줘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HLS가 애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 기기들하고만 호환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싫어했던 애들이 뭉쳐가지고 비슷한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MPEG-Dash라는 프로토콜이에요. HLS가 발표되고 2년 후에 MPEG이라는 단체에서는 야,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애플 거를 그대로 갖다 쓰냐, 우리끼리 비슷한 걸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Dash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만들게 됩니다. HLS라고 똑같이 HTTP 기반이고요. 80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웹서버를 그대로 이용해서 미디어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HLS와 Dash는 거의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Dash는 애플 기기에 역으로 제한을 걸어놨어요. 애플 기기에서는 Dash가 재생되지 않도록 막아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들만의 전쟁이 이뤄지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재밌는 상황들이 업계의 비하인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해주면 서비스되는 영상을 보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무슨 프로토콜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기기에서 영상이 잘 나오면 오케이, 땡큐입니다. 자,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1단계 컨트리뷰션이라는 단계에서 RTMP나 RTSP 같은 프로토콜을 이용해 H264로 영상을 날리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2단계 디스트리뷰션에서 마찬가지로 RTM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업체로 영상을 날리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H264 코덱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3단계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에서 시청자로 전달되는 과정, 이거를 우리가 딜리버리라고 부른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단계에서 쓰이는 프로토콜은 HLS나 DASH가 됩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화상회의를 위한 WebRTC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 프로덕션 내부에서 사용되는 NDI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양한 분야로 프로토콜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렇게 전체의 그림을 그려보면 라이브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전체 그림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프로토콜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야 하나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누군가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록으로 남겨놓으려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